무릎 그리고 오금, 허벅지 앞쪽까지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간의 주베르 볼륨 시술로 얼마든지 튼살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튼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피부과 고동일 원장입니다.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하게 당신을 예뻐지고 어려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튼살 1편에 이어서 무릎 그리고 오금, 허벅지 앞쪽까지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관절 쪽에 생기는 이제 무릎, 오금 쪽은 살찌는 거하고는 사실 상관없이 사춘기 때 혹은 그 이후에 성장기 때 이제 튼살이 가로 방향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무릎이나 오금 쪽 같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마라든지 반바지를 입었을 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그쪽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요. 무릎이나 오금 쪽은 생각보다 좀 더 경과가 좀 빠르게 좋아지는 편이 있기 때문에 치료 양상이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부위이긴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성장기 때 생기는 튼살도 있고 또 조금 체중이 증감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튼살도 있어서 어떻다라고 이제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오시는 분들 튼살 양상에 따라서 제가 맞춤형으로 시술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허벅지든 무릎이든 한 번 정도는 동영상이라든지 저희 병원 자료를 한번 보시고 시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실제 케이스 스터디로 무릎 그리고 오금, 허벅지 쪽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성장기 때 튼살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무릎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무릎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에 이제 가로로 많이들 생기죠.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살이 쪄도 옆으로 커지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세로 튼살보다는 가로 튼살이 많이 생기고, 이거는 체중의 증가와 거의 상관없이 키가 성장할 때 생기는 것들이 많아서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받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마를 입을 때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위라서 무릎 쪽 시술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여자분이시고요. 한번 시술하고 나서 대략 한 40일 정도 후에 찍은 사진 모습인데, 튼살이 많이 사라졌고 살짝 빨간 자국만 좀 남은 채로 거의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무릎 뒤쪽입니다. 사실 이제 같은 환자분인데요. 무릎 뒤로도 이렇게 세로 튼살이 생겼던 거를 시술 이후에는 거의 흔적만 남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번은 앞허벅지 쪽인데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여자분이셨는데 상당히 많이 살이 찌셨던 분이에요.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까지 살이 상당히 많이 찌셨고, 그로 인해서 튼살이 상당히 깊고 또 넓었는데 개수도 엄청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살도 상당히 불균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수영복 같은 거를 입을 수가 없었다라고 상당히 슬퍼하셨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2번 시술한 이후에 2개월 후의 사진인데, 사실은 이분은 저도 거의 놀랄 정도로 경과가 너무 좋아서 원래 사진을 찍지 않기로 했던 분인데 사진을 남기기로 했던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튼살의 개수와 그리고 양상 아주 호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30대 여자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거의 번개 치는 듯한 느낌의 앞벅지 쪽에, 이분은 튼살이 매우 두껍고 깊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쭉 방향으로 퍼지는 형태의 튼살이었기 때문에 시술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도 역시 2회 이후의 사진인데 미세한 빨간색의 색변화 말고는 지금 튼살의 개수라든지 그 튼살의 양상이 많이 호전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분도 처음에 나오셨던 분하고 되게 비슷한 양상인데 상당히 깊고 넓은 형태의 튼살이 상당히 많았던 분인데, 제가 이런 두꺼운 튼살들은 한 줄이 아니고 거의 두 줄, 세 줄 정도 꽉 채울 정도로 시술을 했던 분이고,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런 윗부분들은 1회만으로도 개선된 게 보이고, 아래쪽도 이 아래쪽은 거의 많이 개선이 됐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두껍고 깊었던 애들도 많은 개선으로 인해서 환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분입니다. 네. 무릎, 그리고 오금, 그리고 허벅지, 특히나 앞벅지 쪽 이제 케이스를 한번 쭉 살펴보셨는데요. 사실 특징적으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생기는 가로 튼살이 많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제가 케이스를 많이 겪어봤을 때 다른 부위보다 개선이 좀 더 용이한 걸 알 수 있었고, 사실 약간 무릎 뒤쪽 오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아무래도 조금 얇다 보니까 무릎 앞쪽 비에서는 살짝 좀 더 시일이 필요했는데, 그래도 역시 무릎 쪽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훨씬 더 호전되는 양상이 좋았고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케이스를 봤듯이 조금 양상이 다양합니다. 얇고 튼살이 여러 개가 생기는 타입도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깊고 넓게 생기는 타입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타입 모두 최대한 튼살의 깊이와 넓이에 맞춰서 최대한 꼼꼼하게 시술해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미라제 시술, 미라제 주베로 볼륨 시술로 얼마든지 튼살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희 케이스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튼살이 고민이신 분들은 한번 시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2편 무릎, 모금, 앞, 허벅지의 실제 케이스 스터디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튼살 케이스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